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급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수열의 극한에서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AN에서 이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그 항의 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했다면요. 급수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더해 나갔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거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 자, 우리 여기까지 더하는 걸 일반항, S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더해간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급수라고 할 건데요.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예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하니까 요건 어때요? 무한대까지의 AK. 이게 바로 급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급수라고 부르는데요. 급수 혹은 무한급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해가는데 그 더한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더하는 걸 극한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급수 계산, 급수의 수렴 발산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걸 다 더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부분합, 일반합 이렇게 SN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부분합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분합을 n을 한없이 키워버리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급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분합을 무한대로 자, 그래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라는 건요. 결국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이라는 거고요. 이게 어차피 부분합이니까 이걸 식으로 풀어 쓴다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봐도 막 머릿속이 어지럽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 부분합 SN을 먼저 구하세요. 계산할 때는 부분합을 구하는 거 첫 번째.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합 SN 구하는 거 했고요. 등비 수열의 SN 구하는 거 공식으로 외우고 있을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합에 대해서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합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극한을 보내는 거죠. 자, SN 역시 우리 수열처럼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그 수열의 극한과 동일한 과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를 계산을 할 때는 첫 번째 부분합을, 두 번째 무한대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급수에 관련해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그 급수하고 이제 급수와 극한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다시 말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이렇게 급수와 극한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만약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자, 급수가 수렴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계속해서 더한 값이 어떤 한 값으로 가까워지려면요, 그 더하는 값이 점점 얼마에 가까워져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값을 더하고 했는데 그 더한 최종 값이 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건 더하는 값이 계속 얼마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원래 함수의 극한값은, 원래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반례는 우리가 이제 n분의 1 같은 게 있고요. 뭐 n분의 1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an을 이렇게 써볼게요. an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극한값은 0이지만 급수값은 발산하는 케이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역이 아닌 요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요거의 대우명제도 많이 쓰여요. 대우명제 오랜만에 듣죠? 대우명제 제가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이 0이 아니면 그 다음에 급수는 발산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발산 판정법이라고도 불러요. 발산 판정법. 왜냐면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직접 계산하지 않고 an의 극한값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극한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급수의 성질 정리해 볼게요. 자, 급수의 성질은 뭐냐면 우리 그 SN, 우리 그 하백이오 시그마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시그마 AN과 시그마 BN, 우리 편의상 n은 1부터 무한대는 제가 설명하다가 간혹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각각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더하고 빼고 상수배한 거는 각각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곱해진 값은 불가능하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수의 성질까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급수 역시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요. 역시 네, 죄송합니다. 그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부분합을 잘 구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요 성질을 이용해서 급수값을 계산하는 게 우선이니까 요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